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민수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 조명 설비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명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 만약 조명 파트가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조명 파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져가야 될 파트다. 자, 그런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요 조명 파트는 필기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용어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명 파트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 과목에 전기응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명 파트 처음이실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명 용어 5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 5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아주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교재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고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실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제가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속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광원을 그리겠습니다. 광원이 뭐죠? 빛광자의 근원지 할 때 원자다라고 해서 빛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구처럼 생긴 전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빛의 양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하고, 자, 영어 대문자 F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냐? 루멘이 됩니다. 그래서 LM, 루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속은 뭐라고요? 빛의 양이다. 그래서 뭐 내용이 되게 긴데 결론적으로 뭐다? 빛의 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 광자가 빛광자예요, 빛광자. 이 속자는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 그래서 빛의 묶음이니까 뭐가 되는 것이죠? 빛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은 그냥 빛의 양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광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 광속은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광원에서 사방팔방으로 빛이 뻗어나가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특정 방향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작업하는 부분의 밝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뭐 전체가 궁금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통과하는 빛의 양이 궁금하고 이제 그것을 광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광원에서 이러한 특정 방향, 이러한 특정 방향의 빛의 양, 이런 특정 방향을 통과하는 빛의 양, 광속이죠. 그래서 광속을 F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빛의 양을 우리가 광도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각을 표현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입체각은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그래서 이 입체각에 포함되어 있는 광속, 빛의 양을 우리가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입체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럼 이 광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요 밑에다 할게요. 광도. 얘는 대문자 I로 나타냅니다. 자, I로 나타내고 단위는 칸델라가 돼요. 그래서 CD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체각에 포함되어 있는 빛의 량, 광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입체각 오메가 분의 F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입체각이 뭔가?
자, 우리가 입체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면각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입니다. 원. 9가 아니라 원이에요. 2D입니다. 그럼 2D에서 자, 요 각도가 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면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30도, 40도 얘네들이 전부 다 평면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얘를요 이제 원이 아니라 구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구로 생각하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원뿔 형태가 돼요. 원뿔 형태. 이러한 원뿔 형태가 됩니다. 원뿔 형태가 되면은 요 각도는 더 이상 이제 2D 평면각이 아니라 입체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D이기 때문에 각도 표시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입체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뻗어나갈 때 3차원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무엇을 쓰는 것이다? 입체각을 쓰는 것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입체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체각 그리고 원뿔의 입체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입체각 구하는 공식도 적어놨죠. 뭐 면적 나누기 R제곱이다.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두 개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구의 입체각은요. 4파이가 됩니다. 4파이. 이 오메가 값이 4파이가 되는 것이고 원뿔의 입체각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타가 뭔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광원이고 광원과 이 원뿔에 지금 원뿔이죠. 원뿔이니까 원뿔의 중심을 이어요. 자, 그랬을 때 요 각도 요거는 이제 평면각이죠. 요 세타가 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 광원으로부터 원뿔 밑면까지 5m다 이렇게 주어지고 4m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3m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하면 5m가 되죠. 또는 뭐 특수가 3, 4,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m. 그러면은 우리가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4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광도에 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도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도는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은, 자, 광은요, 광속입니다. 도는 뭐냐면 각도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광속을 뭐로 나눈 거다? 입체 각도로 나눈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조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도는요, 광원에서 어떤 면에 입사 광속이 들어왔을 때 면의 밝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면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면에 여기 이제 광원이 있죠. 광원에서 광속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광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F. 그럼 광속이 빛에 입사를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이 면에 밝기가 생길 겁니다. 이 밝기를 조도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도다라고 하면은 대문자 2로 나타냅니다. 그 단위는 뭐가 됩니까? L, X다라고 해서 룩스가 됩니다. 뭐라고요? 룩스.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 여기 단위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위 면적을 S, 뭐 교재는 A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A라고 할게요. A 분의 이 면적에 입사한 광속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F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입사 광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면의 밝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희도인데, 자, 희도 가기 전에 우리가 광속 발산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광속 발산도 공식 보시면은 S분의 F죠. 여기는 또 왜 S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S나 A나 똑같지 않습니까? A분의 F, 얘랑 공식이 똑같아요. 조도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도대체 광속 발산도랑 조도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옆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원이 있죠, 광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원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광등도 그냥 형광등 자체로 쓰지 않죠. 요즘에는 항상 커버로 하고 하나요? 덮개로 덮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덮개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게요. 덮개로 덮는다라는 것이죠. 덮개 모양은 다양합니다. 맞죠? 이런 덮개 안에다가 광원을 놓고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맞죠? 이러한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게 되고 요 덮개의 면이라고 할까요? 이 면은 밝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까? 조도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조도다라고 하고 복습해 볼까요? 조도 대문자 이 단위는 뭐라고 했죠? 룩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S분의 A로 나타냈죠. A분의 F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F다라고 하는 것은 이 A라는 면적에 들어온 광속이다. 그래서 입사 광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조명을 바라봤을 때, 자, 제가 눈을 그려볼게요. 눈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네, 눈을 바라봤을 때, 눈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조명을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바라봤을 때는 저희 근원지에서 광원에서 빛이 나왔죠. 빛이 나온 다음에 지금 여기 덮개를 뚫고 이 덮개를 뚫고 나온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면적에서 발산된 빛이 있겠죠. 빛의 양. 이 빛의 양은 얘랑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이 빛의 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광속 발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광속이 발산이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좁아서 광속 발산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문자 R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단위는요. 조도가 럭스였죠. 얘는 럭스이긴 한데 뭐가 붙냐면은 R, 레드럭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을 하고 공식을 잘 봅니다. 면적분에 똑같죠. F 광속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 광속은 조도는요 지금 입사 광속이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발산 광속이에요. 발산 광속. 그래서 이름이 광속 발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입사한 것은 조도가 되는 것이고 이 면에서 어떻게 발산하면, 그러니까 이 면에서 발산한 광속이 들어간다 하면은 광속 발산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지금 이 덮개의 효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덮개의 효율이 0.75다라고 할게요. 이 말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입사 광속이 얘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100 중에서 뭐 일부는 반사될 수도 있고 일부는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근데 효율이 75라는 것은 투과하는 애가 75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중에 뭐만 75만 투과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7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입사 광속에다가 효율을 곱하면은 발산 광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조도와 광속 발산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효율을 곱하면은 광속 발산도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입사 광속인 조도에다가 효율을 곱하면은 발산 광속인 광속 발산도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효율이 주어질까, 효율. 그래서 이 효율에 뭐 기구의 효율. 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글로브 효율이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브라고 하는 것은 요 덮개를 유식하게 그냥 글로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브의 효율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외구의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외구의 투과율, 외구의 투과율, 외구의 투과율. 그러니까 이 덮개 형태가 9예요, 9. 근데 9의 투과율이 예를 들어서 0.75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빛이 100만큼 나왔는데 여기서 실제 투과하는 것은 75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얘랑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구의 효율, 글로브의 효율, 외구의 효율, 외구의 투과율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조도에다가 이 효율을 곱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광속 발산도가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광속 발산도를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 면에 들어온 것은 조도가 되는 것이고 이 면에서 발산하는 거 요 F가 뭐가 된다? 발산 광속이 되는 것이죠. 발산 광속이 되어서 얘를 우리가 광속 발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휘도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휘도는 실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휘도는 우리가 이제 눈부심의 정도다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광원이 있죠. 광원이 있습니다. 그럼 광원에서 뭐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까? 광도를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우리가 광도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광도가 이렇게 발산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바라봅니다. 눈이에요, 눈.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보면은 눈이 어때요? 부셔요. 이 눈에 부신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이제 휘도가 되는 겁니다, 휘도. 그래서 휘도 같은 경우는 단위는 B가 됩니다.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B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A가 되어 있죠. A분의 단면적분의 뭐가 됩니까? 광도가 되는 거예요. 광도죠. 광도가 되는 것이다. 근데 자, 여기서 요 단면적은요 항상 평면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휘도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부신 정도기 때문에 사람이 물체를 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물체를 볼 때 얘가 이제 3D로 보여요, 2D로 보여요. 우리가 태양 같은 거 보면은 3D로 보여요? 그냥 원으로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9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뭐 4파이 R제곱 되죠. 근데 9의 면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냥 평면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평면 넓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휘도는 제 단위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위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I, 광도의 단위는 뭐였죠? 복습, 칸델라였죠. 칸델라. A, 단면적이죠. 단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입니다.
이렇게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니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NT. 여기까지 나오나요? 여기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칸델라 퍼 미터 제곱을 그냥 니트로 표현을 한다. 근데 간혹 광도의 단위가 칸델라죠. 근데 단면적을 제곱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된다? 그냥 스틸브가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실 휘도는 눈부심의 정도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푸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속 발산도까지 해봤고 뒤에 뭐 광사속, 효율, 뭐 전등률, 연색선, 색온도 뭐 쭉쭉 나오죠. 눈부심까지. 근데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속 발산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그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F로 나타내고 단위는 루멘이 됩니다. 자, 광속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빛광자의 묶을 속자니까 빛의 양이다라고 했고, 광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정 방향의 빛의 세기를 알기 위해서 어떤 특정 방향의 빛의 양인데 이 특정 방향이 뭐가 됩니까? 입체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도다라고 하는 것은 I로 나타내고 단위는 칸델라고 입체각분의 빛의 양으로 표현을 한다. 자, 이거 외울 때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광도는 광속, 도는 각도. 그래서 광속 나누기 각도가 광도가 된다. 그래서 광속 F를 입체각으로 나누면은 그게 광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조도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빛이 면으로 입사했을 때 이 면의 밝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면적분의 빛에 들어온 빛의 양. 여기 빛의 양이죠. 이 광속의 의미는 뭡니까? 이 면적으로 들어온 입사 광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광속 발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면적에서 입사한 것이 아니라 이 면적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 면적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다라고 한다고 해서 A분의 F로 표현을 하고, 자, 대문자 R 단위는 레드럭스다. 그래서 럭스에서 R을 붙였다. 그리고 조도와 광속 발산도의 관계는 뭡니까? 자, 이것을 덮개라고 했을 때 입사 광속에서 발산 광속으로 가게 되면은 이 덮개에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효율이 이타라고 했을 때 조도에다가 효율을 곱하면은 광속 발산도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도다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B. 그래서 A분의 단면적분의 광도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칸델라 퍼 미터 제곱으로 하면은 얘가 니트, 칸델라 퍼 센티미터 제곱이 나면 스틸브가 된다. 그리고 면적은 우리가 봤을 때 눈이 부신 거니까 평면 넓이가 들어간다. 편면에 단면적이 들어간다. 요렇게만 정리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용어 정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명 용어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여러분들 5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3페이지죠. 53페이지 보시면 조명 방식이 나와요. 조명 방식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명 방식도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깁니다. 53페이지 넘기시고 자, 54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54페이지도 맨 마지막에 기체 방전 광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단답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압 반정되는 고압가스나 증기 중에 방전에 의한 발광을 이용한 방전 등이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고압수은 램프, 형광수은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또는 메탈 헬라이드 램프다라고도 부릅니다. 고압 나트륨 램프, 크셰논 램프 등이 있다. 자, 이 방전 램프다라고 하는 것은 고이도 광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휘도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부신 정도라고 했으니까 고이도면은 눈이 엄청나게 부신 광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HID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면은 이 HID 램프를 한글로 작성하시오. 그리고 HID 램프의 종류를 3가지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HID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High Intensity Charge Ramp다, Discharge Ramp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igh다라고 하는 것은 높을 고자죠. 높다라는 얘기고 Intensity다라고 하는 것은 휘도를 영어로 하면 Intensity입니다. 그래서 휘도가 되는 것이고 Discharge다라고 하면은 방전이라는 뜻입니다. 램프는 말 그대로 램프가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HID 램프를 한글로 작성하시오. 고휘도 방전 램프, 고휘도 방전 램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뒤에 영어는 제가 이제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한글만 물어봤으면 굳이 영어까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담 갖지 말라. 그럼 종류, 일반적으로 종류 세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쓰면 되는데 제가 외우기 쉬운 거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압 수은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헬라이드 램프. 메탈 할라이드, 헬라이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H&M 옷가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가게 중에 H&M 있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맞죠? 혹시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직접 가보세요. 가가지고 뭐 반팔티라도 하나 사십시오. 왜? 그걸 살면은 요 단답은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기억하냐? H, N, N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기서 H다라고 하는 것은 HG 수은입니다. 수은을 원소기호로 HG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N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N이니까 영어 N 적어주시면은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M은 뭐가 되겠습니까? 메탈 헬라이드 램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뭐 수은이랑 나트륨 앞에는 고압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찌됐건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헬라이드 램프 H&M 옷가게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단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그냥 쭉쭉쭉 시원하게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넘겨주세요. 계속 넘깁니다. 계속 넘겨요. 자, 제가 PPT 넘기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바로 편집해가지고 여기로 나타났습니다. 강사님, 사실은 NG 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NG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NG가 잘 나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머리가 이제 활성화가 덜 돼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 양해 바라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편집된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NG 날 뻔했어요. 그 다음 하고, 지금. 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중할게요. 좋습니다. 59페이지 여러분들이 바로 펴주시면 돼요. 59페이지. 조명 설계입니다. 자, 얘는 실내 조명 설계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 도로 조명 설계도 할 거거든요. 일단 실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의 조명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조명 기구 간격 및 배치다라고 나와 있고,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방을 한번 그려볼게요. 방을 그렸습니다. 그럼 방 천장에 뭐가 있겠어요? 조명이 있겠죠. 그래서 조명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작업면이라고 하나요? 작업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면은 어디입니까? 책상이죠.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책상이다 생각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작업면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요, 4.85m다라고 할게요. 4.85m다. 그리고 이 작업면의 높이가 0.85m다라고 할게요. 0.85m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작업면에서 광원까지의 높이는 몇 미터가 됩니까? 당연히 4.85에서 0.85를 뺀 4m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등기구 간 최대 간격입니다. 그래서 S가 이제 등기구 간 간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5H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H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작업면에서 강원까지의 높이입니다. 즉, 작업면에서 강원까지의 높이. 요 4m가 뭐가 되는 것이죠? H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H에 4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1.5 곱하기 4 하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등기 구간 간격은 h가 4m라고 했을 때 6m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죠? 6m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가 4일 때는 등기 구간의 간격, 등기 구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개 있겠죠. 요 등기 구간의 간격이 몇 미터? 6m. 6m가 아니죠. 6m 맞죠? 아침 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6m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광원과 벽면의 거리입니다. 즉 이 광원과 벽 사이의 거리죠. 자, 첫 번째, 벽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벽면에 조명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면에 조명을 써요? 우리도 여러분들 뭐 지금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천장에만 조명이 있지 벽에는 조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벽면을 사용하지 않아, 벽면에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광원과 벽면의 거리를 S0로 나타냅니다. 얘는 2분의 H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H가 4였죠. 4 넣어주시면은 몇 미터 이하? S0는 2m 이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광원과 벽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 2m 이하. 조건은 뭡니까? 벽면에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2m 이하가 된다. 자, 만약에 벽면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벽면에 조명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경우에는 3분의 h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h에 4를 넣으면은 3분의 4 이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면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3분의 4m 이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 3개는 좀 기억을 합니다. 등기 구간 간격은 1.5h 이하. 자, 강원과 벽면 거리 같은 경우 벽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2분의 h 이하. 벽면을 사용한다 3분의 h 이하. 요거는 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실지수입니다. 이 실지수는 너무나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실지수만큼은 잡고 가셔야 된다. 이 실지수는 뭐냐면은 방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지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명률도 증가한다. 자, 넓고 천장이 낮다. 그러니까 낮은 방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하는 벽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높은 방에 비해서 빛의 이용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이용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이용률을 수치로 바꾼 것이 실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방을 3D로 한번 그려볼게요. 3D로. 3D. 한번 3D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한번 3D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에 방바닥이죠. 방바닥의 가로의 길이를 X, 자,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방의 높이를 H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벽면적분의 천장면적 더하기 바닥면적으로 구합니다. 자, 여기서 벽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내면이죠. 그러니까 바닥과 천장을 제외한 면적이 됩니다. 일단 얘부터 구해볼게요. 자, 요거 구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요 넓이 HX가 되겠죠. 그럼 HX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우리가 2HX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나머지 자, 이 친구도 볼게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도 계산을 하겠다. 요 파란색은 뭐가 됩니까? HY가 되는 거죠. HY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으니까 2HY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2HH 공통이니까 2H로 묶어내면 2HX 더하기 Y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2H에 X 더하기 Y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천장 면적과 바닥 면적을 더하면 되겠죠. 천장 면적 얘가 되는 것이고요. 바닥 면적 얘가 되는 것이죠. 둘 다 뭐가 됩니까? X, Y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XY죠. 그래서 2XY. 얘네 두 개 나눠주면 실지수라는 거죠. 그럼 2 약분됩니다. 맞죠? 2 약분되면은 H, X 더하기 Y분의 X, Y가 뭐가 된다? 실지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실지수 가정 있죠. 뭐 벽면적분의 천장면적 더하기 바닥면적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수는 그냥 x 더하기 y분의 xy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결과값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실지수 의미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x, y는 일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의 면적 자체는 일정하다. 그래서 x도 일정하고 y도 일정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h를 바꾸게 되면 실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를 작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h를 작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제가 h를 방금 이 방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높이가 아니라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뭐였습니까? 작업면에서 강원까지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지수 이 h의 의미는 작업면에서 강원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4.85m, 작업면의 높이가 0.85m다. 여러분들 실지수를 구하라 하면은 요 h에 뭐 넣어야 된다? 4.85 마이너스 0.85에서 4m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그럼 h가 작다라는 건 요 값이 작다라는 것이니까 광원이 좀 아래에 시설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광원이 이렇게 아래에 시설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빛이 어디로 갑니까? 바닥으로 갔겠죠. 자, 이렇게 되면 빛의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왜? 우리가 바닥으로 갈수록 빛의 이용률이 증가하죠. 우리가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바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빛이 밝아야 되는 거니까 바닥에 빛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이용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가 낮다라는 것은 실지수가 높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실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빛의 이용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반대로 H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원이 높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높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로 전부 다 가지 못하죠. 왜냐면은 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 바닥으로 가는 것은 적다. 뭐에 비해서? 아래 시설된 것보다. 그래서 빛의 이용률이 어떻다? 작다. 그 말은 실지수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실지수 또 중요한 게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단위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산 과정 다 맞아도 단위 안 적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단위를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실지수 단위 미터 막 이런다고요. 이 미쳐버립니다. 진짜. 자, 실지수는 단위가 없어요. 왜? X 단위 뭐예요? 미터죠. Y 단위 뭐예요? 미터죠. 미터 곱했죠. H 단위 뭐예요? 미터죠. X 더하기 Y도 미터잖아요. 미터 제곱 나누기 미터 제곱 그냥 약분되니까 단위가 없다고 꼭 기억합니다. 실지수는 단위가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지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H 넣고 X, Y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2.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얘도 이제 정격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격값으로 적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실지수 정격값 5, 4, 3, 2.5, 2, 1.5, 1.25, 1.0, 0.8, 0.6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4, 계산값이 2.4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서 2.4 여기 들어가 있죠. 2.2에서 2.75 사이. 그럼 답이 뭐예요? 2.5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미쳐버리기 시작하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외워라는 얘기입니다. 외워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외우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일단 5, 4, 3. 좋습니다. 다시. 어떻게 외우냐? 제가 3초 만에 외우게 해드릴게요. 5, 4, 3. 끝났습니다. 다 외웠어요. 강선님 도대체 미치신 거 아닙니까? 자, 5, 4, 3.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건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5, 4, 3만 외우면은 요 표 끝이에요. 5를 2분의 1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죠. 4를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3을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1.5가 됩니다. 자, 우리가 2.5를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되죠? 1.25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2를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1.5를 2분의 1 해주시면은 0.75가 되죠. 0.75가 되는데 반올림해서 얼마로 갑니까? 0.8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얘 0.75가 되는데 2분의 1 하면은 얘를 반올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5. 자, 1.25도 여러분들이 2분의 1 역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시면 0.625가 나와요. 0.625. 0.625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0.625 나오더라도 우리가 반올림하면 되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지금 보고 계신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정격값이에요. 5, 4, 3. 자, 얘만 외우면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얘도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 정격값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외웠죠.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되냐? 범위 쉽습니다. 자, 범위를 여기다가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지우고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지금 정격값들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쭉 적습니다. 얘를 그냥 다 적은 거죠. 그럼 우리가 5와 4 사이는 뭐죠? 5와 4 사이. 자, 우리가 5.0과 4.0 사이 뭐가 됩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5 더하기 4 나누기 2 하면 4.5죠. 그러니까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4.5. 4와 3의 중앙값은 얼마가 됩니까? 3.5죠. 3과 2.5의 중앙값은 얼마가 됩니까? 2.75가 되는 거 맞나요? 2.75. 2.5와 2.0의 중앙값 2.25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0과 1.5의 중앙값은 1.75 맞나요? 1.75. 자, 1.5와 1.25의 중앙값은 어떻게 됩니까? 1.5와 1.25는 1.375가 됩니다. 두 개 더해서 나누면 1.375가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한다? 반올림하면 됩니다. 그래서 1.38 해주시면 돼요. 1.38. 자, 그 다음 1.25와 1.0. 자, 이 중앙값 계산하면 1.125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좀 예외예요. 1.125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버려주세요. 5를 버립니다. 그럼 1.12가 되겠죠. 자, 얘는 1.12가 된다. 얘만 좀 조심해 달라. 나머지 1.0과 0.8 사이는 뭐가 됩니까? 0.9. 그리고 0.8과 0.6 사이는 뭐가 됩니까? 0.7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0.9, 0.7. 그러니까 실지수 5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4.5보다 크면 되고, 실지수 4의 범위는 3.5와 4.5 사이가 되는 것이고, 실지수 3은요, 2.75와 3.5 사이가 되는 것이죠. 요 사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실제로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실지수 문제를 풀 때는요, 계산해 주시고요. 정격값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외우세요. 왜 외우려고 하냐면 혹시 모르잖아요. 문제에서 실지수 정격값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지수 문제 나오면은 사실 계산값으로 작성해도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실지수 정격을 구하는 이유가 조명률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만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조명률 값을 구하려면은 요 실지수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정격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조명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지수 정격값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정격을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제 실지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굳이 정격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혹시나 해서 알려드린 거고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실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정격값이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계산값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실지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지수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세요. 실지수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가지만 높아심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험생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에 실지수를 계산을 했는데 3.5가 나오면은 정격으로 무엇을 선정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정격으로 3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도 3.5가 있죠. 4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3도 되고 4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3.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으로 해도 되고 4로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출제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강송법에 의한 조도 계산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공식 한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F, U, Ln, A, D, E. 자, 뭐라고요? F, U, Ln, A, D, E다.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공식은 꼭 기억을 하라.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애들이 펀하게 논다. 뭐라고요? 애들이 펀하게 재밌게 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공식은 끝이 났다. 그럼 뭐 공식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펀하게 애들이 논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은 이 F의 의미 뭐라고 했어요? F 뭐라고 했죠? 광속이다. 광속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속. 빛의 양. 단위는 뭡니까? 복습. 자, 루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U 볼게요. 이 U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명률입니다. 조명률. 자, 우리가 실지수 할 때도 잠깐 등장을 했어요. 조명률. 자, 이 조명률이라는 용어보다는 광속 이용률이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이용률.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명률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광속 이용률로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명률은 뭐냐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자, 방이 있는데 어떤 강원이 있습니다. 이 강원에서 100만큼의 광속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100만큼의 광속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바닥에 입사하는 이 광속의 개수는 70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조명률은 100분의 70에서 0.7, 70%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바닥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우리가 빛의 이용률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 얼마나 빛이 도달을 했냐, 광속을 얼마나 잘 사용을 했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조명률이면서 광속 이용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속을 얼마나 잘 이용했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N은 뭐냐면은 등기구수입니다. N은 등기구수다. 등기구의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A가 얘기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자, D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광, 보상률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감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속이 감소되는 것을 보상해주는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조명 같은 거, 형광등도 그렇고 오래 쓰면 어떻습니까? 빛이 약해지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보상해주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관광 보상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율 또는 유지율이라고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율, 유지율. 자, 이러한 값들이 주어지면은 얘의 이제 역수값이 뭐가 되는 것이다? 관광 보상률이 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 관광 보상률에 대한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1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니다. 이 이가 의미하는 건 뭐죠? 조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조도. 자, 조도의 단위 뭡니까? 룩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디테일을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등기구 수고요. 여기 광속입니다. 그럼 이 광속은요,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계 형태를 보면은 이 등기구 수와 광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곱해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광속을 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가 의미하는 것은 이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 설명을 했고요. 자, 특히 강공보상률은요. 이 강강보상률의 정의를 적으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조명 설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광원의 노화, 오선 효율 저하에 따라서 광속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자, 이런 광속이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미리 예상하여 소요 광속에 여유를 두는 것을 우리가 감강보상률이다. 그래서 감강보상률 계산할 때 주어지지 않으면 1로 생각한다도 참고해 둡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3장에서 분기로 설명할 때 가지고 왔던 그 문제입니다. 면적이 216제곱미터인 사무실에 등기구 한 개당 전관속이 4,600루멘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속이 주어져 있죠. F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 0.87A인 40W 곱하기 2 형광등을 설치하여 자, 평균 조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의 분기료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률, 강강보상률, 그리고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FUN은 ADE죠. 구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구수를 구해야 됩니다. 분기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구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등기구수 어떻게 구합니까? N은 자, 이거 바꿔주면 되겠죠. ADE 나누기 FU 해주시면 됩니다. ADE 나누기 FU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해 볼게요. 어렵지 않죠? 면적 얼마입니까? 216이죠. 곱하기 감강보상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 자, 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도 얼마죠? 500이다라고 되어 있죠. 500. 자, 그리고 F. 자, F는 조금 있다 하고 조명률 51%라고 했으니까 0.5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F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등기구의 정체를 봤더니 40W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형광등이 40W짜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40W짜리죠. 그리고 40W짜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구가 되는 거예요, 등기구.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40W 형광등 두 개가 들어간 등기구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등기구 한 개당 정관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광속이 얼마다? 4,60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니까 그냥 4,600 넣어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한 등기구당이 아니라 1형광등당 4,600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얘 한 개가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한 등기구당이 아니라 형광등 한 개당 정관석이 4,60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4,60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등기구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4,600 곱하기 2를 넣어줘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된다? 2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꼭 구별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F는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사실 헷갈릴 것은 없다. 자, 이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59.85가 나와서 60등이 나온다.
그래서 분기회로수는 60에다가 전류 한 등당 0.87이니까 전체 전류를 분기회로 전류 15A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3.48에서 절상해가지고 구한다. 이거는 뭐 조금 전이 아니라 우리가 3장에서 했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조도 계산 다 끝이 났습니다. FEN, AD 애들이 뻔하게 논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요, 조명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리 역제곱의 법칙, 입사각 여현의 법칙, 막 억수로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것만 버리시면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어려워요. 아시겠죠?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도를 구한다입니다. 뭐라고요? 조도를 구한다. 자, 우리가 조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조도는 대문자 1로 표현을 했고 얘 의미는 뭐였습니까? 단위 단면적분의 이 단면적에 입사하는 입사 광속이다 라고 해서 이 면의 밝기를 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룩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도를 구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조도를 광도와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조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광도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광도. 자, 우리가 광도는 대문자 I로 표현을 하고, 자, 광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특정 방향의 빛의 양이라고 했죠. 여기서 특정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이 입체각에 포함되어 있는 광속, 빛의 양을 우리가 광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됩니까? 칸델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광속을 뭐로 나눈다? 각도로 나눈다. 그래서 광속을 입체 각도로 나눈다. 그래서 광속 나누기 입체각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식을 좀 변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F 광속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F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F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메가 곱하기 I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I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구강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입체각은 뭐가 됩니까? 외우라고 했죠. 4파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4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어디에다가 대입하겠다? 조도 F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조도는 광도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F 대신에 뭘 넣습니까? 4파이 I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4파이 I 넣어주시고. 자, 면적은 뭐가 들어갑니까? 9니까 9의 겉면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9의 겉면적 4파이 R의 제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4파이 약분을 해주시면은 최종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R 제곱분의 I다. R 제곱분의 I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위는 룩스. 즉, 이 조도라는 것은 광도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식을 통해서 조도를 구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얘의 의미는 뭡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조도가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배가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평면이죠. 이 평면입니다. 강사님 구강원 아닌가요? 그만하세요. 구가 아니라 평면이에요. 평면. 그럼 여기 강원이 있고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이 가까이 온다라는 얘기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라는 얘기지. 그 말은 제 배가 엄청나게 빛난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 말은 조도가 크다. 그럼 R이 크다라는 얘기는 강원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제 배가 조금 덜 빛날 거 아닙니까? 조도가 좀 작을 거예요. 예시를 왜 이런 걸 들었지? 뭐 어찌됐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조도가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조도가 세진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유도 과정을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R제곱분의 I가 조도를 구하는 공식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어디에서 적용을 하냐면은 요 그림에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강원이 있습니다. 구강원이 있고 이 구강원에서 R미터 떨어진 P점의 조도의 세기를 구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강원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I라고 하는 광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P점의 조도는요. R제곱분의 I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R제곱분의 I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조도라고 하는 것은 면의 밝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P점의 밝기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P점으로 들어오는 빛이 요 방향입니다. 맞죠? 요렇게 들어오고 있죠. 요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은 실제 P점에서 밝기는 어떤 방향입니까? 빛이 요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밝기는 요 방향이 되겠죠, 당연히. 요 방향이 P점에서 조도의 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법선 조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광도에 맞섰다, 수직이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조금 더 엄밀하게 가면은 자, 요즘에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자, 보조선을 끄어요. 그럼 뭐죠? 수직이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구한 R제곱분의 I다 라고 하는 애 정체는 얘였어요. 법선 조도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EN으로 표현을 하고 법선 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R제곱분의 I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법선 조도를요. 두 개의 조도로 나눠볼 겁니다. 자, 이 조도와 이 조도로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선 조도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빨간색 조도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선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볼게요. 얘는 EH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H다라고 하는 것은 horizon. 발음이 좋았죠. horizon. 수평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수평면 조도예요. 수평면 조도. 자, 이 V다라고 되어 있죠. V는 당연히 vertical, 수직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직면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선 조도를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공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각도가 뭐죠? 세타입니다. 맞죠? 얘가 세타면은 억각에 의해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평면 조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선 조도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얘가 바로 수평면 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사님, 전 삼각함수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세타죠. 그럼 코사인은 C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빗면 분의 밑면, 즉 EN분의 EH가 되는 겁니다. EN분의 EH.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뭡니까? EH에 EH. 그럼 EN을 넘겨주면 되겠죠. EN을 넘겨주면은 이 N의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겁니까? EH가 된다. EN이 뭐였어요? 법선 조도였죠. 그래서 R제곱분의 I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은 수평면 조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수직면 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법선 조도 R제곱 I에다가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당연히 자, 우리가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세타면은 사인은 이렇게 되겠죠. 사인.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니까 EN분의 EH가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EN분의 EH가 사인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다시 EN분의 얘가 뭐예요? EV죠, EV. 요 EV죠. EN분의 EV. EV를 구해야 되니까 EN을 양변에 곱해주시면은 자, EN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사인을 곱하면은 E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EN이 뭐였습니까? R제곱분의 I였으니까 여기다가 사인을 하면은 얘가 바로 수직면 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를 헷갈려 하십니다. 자, 왜 수평면 조도가 왜 이 방향일까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면의 밝기입니다. 그럼 얘는 수평면의 밝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수평면은 어디입니까? 얘가 수평면 아니에요? 얘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방향이죠. 얘의 밝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면의 밝기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평면의 밝기, 수평면 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수직면 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면은 뭐죠?
여러분들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벽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벽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벽의 밝기는 요 방향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수직면의 밝기니까 수직면 조도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면 조도는 이 수평면의 밝기니까 요 방향이 되는 것이고 수직면 조도는 이 수직면의 밝기니까 요 방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법선 조도 공식 r제곱분의 i 해주시고 수평면은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 기억해 두시고 수직면은 r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 수평면 조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수평면 조도는 바닥의 밝기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닥에서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의 밝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평면 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요 식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러한 식들은 뭔가요 하시는데 이렇게 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R 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R 값을 구하기 위한 정말 복잡한 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R을 구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하시고 I는 주어질 겁니다. I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요거 대입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식 절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R 값과 I와 코사인 세타 값만 찾아서 대입하시면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도로 조명 설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실내 조명 설계 했었죠. 자, 우리가 실내 조명 설계랑 도로 조명 설계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명 설계가 훨씬 더 쉬워요. 이 도로 조명 설계는요. 등기구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교재에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미 여러분들 공식 외우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애들이 뻔하게 논다. 뭐라고요? 애들이 뻔하게 논다. 그래서 여기서 F는 뭐라고 했죠? 광속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다. U는 뭐라고요? 조명률. N은 등기구 수. 근데 우리가 도로 조명은 등기구를 한 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될 겁니다. A는 면적, D는 감광 보상률, E는 조명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n이 1이 되면서 이 단면적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얘는 면적이었죠. 어떤 면적이었습니까? 등기구 n개가 비추는 면적이었어요. 근데 n이 뭐가 됐어요? 1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얘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1로 픽스가 되었으니까 등기구 한 개가 비추는 면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조명 설계에서는 요 A 값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입을 하실 때 얘만 신경 써주세요. 나머지는 앞에 것과 같이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물론 N은 1을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보면 뭐 도로 편측 배열일 때 A의 공식, 뭐 도로 중앙일 때, 양측일 때 공식들이 다 다릅니다. 요거를 텍스트로 암기하시면 절대 안 외워지고 그림을 봅니다. 자, 보시면은 도로 편측 배열입니다. 그래서 도로 설계니까 가로등을 생각해요. 가로등이 한쪽으로만 시설되어 있는 것이죠. 그림 보시면은 여기 도로고요. 가로등이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가로등 한 개가 비추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도로 폭을요, B라고 할 거고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로등 한 개가 비추는 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비추는 면적은 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얘가 비추는 면적도 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비추는 면적도 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가로등 한 개가 비추는 면적은 얘로 할 수가 있나요? 얘? 그럼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폭, 얘 길이가 뭐예요? B 맞아요, B. B.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요 길이 S가 되겠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떨어진 거리 S죠. 그러면은 요 길이도 당연히 S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중앙, 가로등과 가로등 상이 중앙, 중앙 S.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 넓이는 BS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 편측 배열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BS가 되는 거예요. 폭과 가로등과 가로등 떨어진 거리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만약에 도로 중앙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 도로 중앙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똑같죠. 왜? 얘가 비추는 면적은 얘가 되는 거죠. 얘도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면적은 결론적으로 그냥 B 곱하기 S가 된다. 그 다음, 양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좀 달라지죠. 지금 도로가 있고 양쪽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누면은 가로등 한 개가 비추는 면적은 얘가 되는 거 맞아요? 당연히 얘가 되겠죠. 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면적보다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요 길이 S죠. S고 요 폭이 2분의 1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B 곱하기 S에서 2분의 1 BS가 된다. 자, 지그재그 배열이죠. 우리가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랑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보면은 얘가 비추는 면적은 여전히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BS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요 값들을 잘 보면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틀릴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조명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A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등기공 한 개가 비추는 면적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명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다 넘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단답 팁만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63페이지에 있는 단답인데 조명 에너지의 절약 설계다라고 해서 조명 설비 에너지 절약 방안 요거 이제 단답으로 쓰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팁 하나만. 자, 우리가 냉장고에 고등어를 적재합니다. 뭐라고요? 냉장고에 고등어 적재.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자 따는 거죠. 고. 여기도 고 있죠. 적재죠. 적재.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정도 가져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열 등기율 채용, 고조도 저위도 반삭가 채용, 제실감지기 및 카드기 채용, 적절한 조광제어 실시, 고용률 등기구 채용, 등기구의 격등제 회로 구성, 등기구의 보수 및 유지 관리. 이러한 것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자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소한 팁이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명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 파트는 여러분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